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그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알던 지식 정보들은 그저 하나의 정보일 뿐이고 논리일 뿐이지 진실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 기초 단계인 부부 얘기를 해볼까요? 부부는 뭘까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 부부인가요? 돌아서면 남이고, 그동안 인류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지구별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선 일부 일처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지 부부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헤어지고 나면 남이 되는 관계를 부부라고 부르기에는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나요? 그럼 이 부부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어떤가요? 부부 일심동체. 이 기준을 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부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의를 해보면 결국 부부 일심동체라는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부에 대해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만 가족이라는 것도 풀리기 때문이죠. 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말이 통하고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말이 통하고 뜻이 맞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혼율을 살펴보면요, 이미 50%에 육박을 합니다. 결혼을 한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빈약하다 보니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혼이 뭘까요?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일심동체가 되자고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인과의 고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어렵습니다. 이미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분화된 분업화의 세계가 너무 거대해져 버려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상생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친구를 한 명 만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 남녀는 본래 태극에서 나온 음양으로 한 몸이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심동체가 가능하다는 말인 거예요. 일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일심동체로 살아갈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일심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처럼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 정보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제대로 된 법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흔들리지 않고 이 천년을 이어갈 우리의 법체를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는 일이라면 부모 자식은 이제 핏줄로 이어진 혈연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느 부모 자식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다양해서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현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부자유친한 경우가 있나요? 자기 부모랑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야기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나요? 1시간이 너무 길면 10분으로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 70분 정도 이야기하는 부모 자식 사이라면 아직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부모 자식의 사이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남남인 거죠. 혈연의 관계라는 족쇄만 있을 뿐 심리적으로는 이미 남남인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좀 너무 과한가요? 저는 그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 표현이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언제 부모 역할을 해봤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알아서 부모가 됩니까? 부모가 되어가는 중이겠죠. 부모라는 역할이 주어졌고 나는 부모가 뭔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피도 섞이지 않는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을 한 뒤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이 결혼 생활입니다. 여기에 혈연의 인연이 하나 생기면서 다시 부모가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부가 뭔지도 공부를 해야 하고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공부를 해야 하네요. 그러면 가족은 뭘까요? 이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은 과연 가족일까요?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뭔가 좀 뒤틀려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제자백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30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묵자, 한비자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출연을 합니다. 이 인물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상을 꺼내놓죠. 그리고 이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꿈을 갖고 같은 생각을 따르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을 유가라고 하고 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을 묵가라고 했으며 노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가라고 부르는 등 가족이라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현상이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삼성가라고 표현을 하고 현대라는 기업을 현대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업에 이런 가족이라는 표현이 붙었을까요?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래 와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왜곡을 시켜버렸지만 원래 집가자는 생각을 같이 하는 무리들의 집단에 사용이 됩니다. 국가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국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삼성이 추구했던 건 세계 1등이었어요. 그 이념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삼성의 그늘에 모인 것이고요. 그것이 삼성가가 된 것입니다. 현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임자 한번 해봤어? 하는 그 한마디에 현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사상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모인 것이 현대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의 말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서 대우가 됐고요.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고 뭔가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출연을 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외치자 잘 살아보기 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같은 사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니 우리의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할 생각과 사상이 없으니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고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뿔뿔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것인지 우리는 진단을 좀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에서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이고 인생의 숙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울하지는 않지만 무기력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뭘 물어보고 싶어도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 인생을 살려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 수 있어지는 거죠. 모르고 살면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의 자살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만국의 병을 치료해야만 하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